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받고 싶다고 그걸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통사고 특히 그거는 1억이에요. 1억 위자료는 최대 1억. 그것도 사망의 경우나 뭐 좀 약간 그런 것들 잘 입증이 됐을 때 1억 위자료가 그게 상한이더라고요. 그것도 오른 거예요. 예전에는 7천만 원인가까지가 한도였는데 뭐 이제는 죽으면 그래도 1억 원 줘야 되지 않겠냐. 뭐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른 게 그게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요번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직접 피해 받은 금액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병원비가 뭐 얼마 나오든 뭐 차 수리비가 얼마 나오든 렌터카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다 견적이 나오는 거고 실제 쓴 비용 지출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간접 손해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상당 인과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당 인과관계.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이 상당 인과관계 이게 무슨 개 진짜 뭐 같은 소리냐. 시키면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까지 합쳐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고 판사들이 가장 그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유식해 보이는 척 많이 쓰는 말이 상당 인과관계. 그럼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내가 받은 그런 간접 손해와 이 저기 교통사고니까 교통사고와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자꾸 동호 반복이긴 한데 내가 사고를 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됐다 이런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실상 어떤 연결고리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법률적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별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뭐야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뭐 진짜 아닌 말로 강아지를 밥을 줘야 되는데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다치는 바람에 못 가갖고 강아지가 문 살짝 열린 틈으로 나가서 도망갔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 뭐 한 300만 원짜리 강아지였다고 쳐봐요. 비싼 강아지. 어? 그리고 본인한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 반려동물인데. 그 손해의 가치는 뭐 1억이다. 내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지만 그 강아지는 나에게는 1억 원짜리 강아지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사고 난 거랑 강아지 가출이랑은 별개인 거거든요. 법원이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개연성은 있죠. 왜냐면은 강아지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그래도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는데 밥을 제때 주면 그냥 잘 있어요, 집에. 근데 밥을 안 주면 그냥 막 울타리 같은 거 뛰어넘고 그냥 탈출해갖고 안 돌아오고 뭐 잃어버리면은 뭐 개연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꿀팁 또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법원이 이런 간접 손해들을 제대로 많이 인정을 해주냐? 그거는 판사 따라 굉장히 다르고 거의 고무줄 판결인 거예요. 이 판사 A 판사는 뭐 그 간접 손해액을 뭐 원고가 1억을 청구하면 1억 다 청구 1억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있겠죠. 당연히 모든 게 전액이 인정된다. 그럼 청구를 어떻게 하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고 또 판사 성향이랑도 사실 좀 관련이 많다고 보거든요. 또 어떤 판사는 네가 청구한 금액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인정되는 건 뭐 1억 청구 중에 뭐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랑 상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례들을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 청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충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견적을 잘 잡으셔야 그 패소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괜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으로 받을 돈보다 소송 비용이 더 나가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간접 손해액은 신중히 청구를 하셔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입증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직접 피해 받은 것보다는.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또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통상손해하고 이제 특별손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법조문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 통상손해냐 그 특별손해냐 이게 뭔 얘기냐면은 법조문 그 393조랑 이제 763조 그렇죠. 그 두 개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통상 손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B라는 결과는 쉽게 예측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아니면 어떤 일반인들 관점에서 아, 얘가 교통사고 났으면은 이 정도 피해는 날 거고 뭐 할 거야.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냥 무리 없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들. 그로 인한 손해가 통상 손해고 특별 손해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차 사고를 당했는데 트렁크에 막 진짜 예? 한 차값은 차값은 뭐 중고차로 사고 한 400만 원인데 트렁크에 막 진짜 10억짜리 무슨 다이아 반지 뭐 예? 아니면 뭐 30억짜리 무슨 고려 자기가 막 실려 있었어요. 예? 근데 차로 뒤로 와서 박아버리는 바람에 고려 자기가 깨져버렸네. 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미칠 지경이죠. 예? 그러면은 뒤에서 박은 놈도 미칠 지경이고 자기 피해 당한 것도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럼 돈을 그걸 50억짜리 고려 자기를 예? 물어줘야 되느냐? 그게 인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판례가 조금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취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 전문 취지상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 손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고려자기가 있는 차를 갖다가 받고 싶었겠어요? 예? 아닌 거잖아요. 받다 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손해를 입히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 손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본 판례 중에 조금 고가 물품인데도 그게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전문가랑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판례 검색을 조금 인덱스하게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간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통상 손해랑 특별 손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리갈 마인드라는 거를 잘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억울하죠. 특히 정신적 피해는 그거 누가 돈으로 돌이킬 수 있는 트라우마. 어떡할 거야? 후유장애를 인정받으면은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유장애를 또 어떻게 인정받겠냐 이거죠. 신체 감정 막 신청하고 막 그것도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트라우마 입증 글쎄요. 뭐 한문철 변호사 뭐 무슨 꿀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는 일단은 육체적인 것보다 내가 맞아서 피가 철철 나 그러면은 입증이 쉽죠. 사진만 찍어도 내가 맞아서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